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철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철도가 또는 도로가 도시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는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체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정치적일 수 있는데 그냥 대전 학이니까 대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견도 많아요. 사견도 많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대전이 정말 말 그대로 20세기에 정말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철도예요. 철도가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왔고,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삼남이 분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연구단지도 넣어준 거고, 그죠? 교통이 나빠봐. 여기다가 연구단지를 주었겠어요? 강원도 저 산골에다가 연구단지를 넣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연구단지가 오고, 교통이 좋으니까 엑스포도 시켜주고 교통이 좋으니까 뭐 신도시도 만들어주고 사람이 계속 몰려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발전을 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전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별다른 노력 없이도 도시 성장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대전은 교통도시인데 내비두면 잘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제목을 좀 몰락 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표시하면 글쎄 나도 써놓거나 그러는데 몰락까지는 아니어도 침체? 뭐 또는 뭐 정책? 글쎄 그렇게 바꾸긴 하지. 네, 정체로 몰락하니까 바꿀게요. 좀 제가 느끼기에 좀 응. 아무러네요. 나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정체 정도가 맞겠네. 정체하는 거지. 몰락이라는 건 완전히 거덜나는 거니까. 네. 알았어요. 자, 분기점 유치 실패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엄마 손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차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시골 동네에는 기차가 없어요. 우리 외갓집이 전라도 익산인데 우리 집이 여기 충청도 음성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 아주 아침 꼭두 새벽에 났으면 저녁 껌껌할 때 도착했어. 아주 집에 녹초가 됐어. 이렇게 여기서 동으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서 조치원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차가 없는 데는 어떻게 가지만 기차가 있는 데서 어떻게 해야 돼? 기차를 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모든 교통의 중심이고, 자가용 시대, 마이카 시대가 열린 게 언제죠? 95년도 전후에요. 90년도 한 2, 3년도부터 설설 해가지고 95년도 전후에. 그때가 딱 소득 1만 불 시대예요. 소득 1만 불 시대가 열리면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만 불 시대예요? 지금 한 3만 3천 정도 돼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한다고 해요. 3만 불이 넘어가면 취미, 교양,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 급성장을 해요. 3만 불 시대에. 그게 있어요. 2만 달러 때는 해외여행을 미친 듯이 나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00달러 시대 전에는 다 온 가족이 뭐야, 가방 막 이렇게 기차 타고 다니는 거지 뭐. 직행 타고 시외버스 타고 어디 갈 때 자기 차 타고 가는 사람은 어딨어. 다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도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것도 경부선만 뚫린 거죠. 근데 막 사람들이 고속도로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오는 차를 내가 정해진 역까지 가서 정해진 시간에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서 또 어딘가. 근데
내가 내 차를 끌고 가면 아무 데나 가는 거고 고속도로만 옆에 있으면 뭐 어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면 고속도로 위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철도 투자는 좀 인색했던 편이에요. 그동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고속도로 위주의 교통 체계가 구축되는 건 이제 옮겨가는 거죠.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내 차 끌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존 경부선, 호남선 등이 이제 기차가 기능이 축소되고 이용객이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시내버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짐짝이야, 짐짝.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디서 모임하는데 갔어요. 너 뭐 타고 왔냐? 나 시내버스 타고 왔는데 그러면 아 택시 타 막 이래요. 모임 일찍 끝나고서 나 버스 타고 갈게 그러면 뭔 버스요? 택시 타 이래.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그 버스 만원 버스 불친절하고 막 짐짝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은요 앞에 버스 노선이 진짜 좋거든요. 지하철도 있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면 앉아서 가고 웬만한 데는 한 번에 가. 그러니까 나는 버스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과거에 서비스라는 개념도 없고 짐짝 취급당하고 이렇게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여기 올 때도 웬만하면 지하철 타고 와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교통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가용을 많이 이용. 그러면서 대중교통이나 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이 자꾸 감소하죠. 그러면서 사실 고속철 전에 일반 철도일 때는 고속버스나 기차가 시간이 거의 비슷했다고요. 어쨌든 2시간이야. 무궁화 타도 2시간, 새마을 타도 뭐 5분 10분 땡겨지는 거지만 똑같아. 고속버스나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뭐 철도보다는 철도는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고속버스는 뭐 바로바로 오고 그러면 그거 타고 그리고 뭐 고속버스는 강남까지 갔다가 어디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는 송남이든 안양이든 부천이든 내가 아는 데까지 안 갈아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속도로도 많이 고속버스 많이 이용했죠. 그러다가 뭐가 고속철이 생긴 거든. 고속철이 2000년대 초반에 고속철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뭐 아예 버스나 기차나 했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차가 훨씬 많아. 저는 서울 갈 때는 그냥 고속버스 많이 타요. 유성이기 때문에 유성에서 여기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면 벌써 청주쯤 가고 있어. 고속버스는.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서 그냥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부산을 간다. 무조건 기차 타지. 무조건 고속철 타죠. 그죠? 1시간 40분이면 가는데 1시간 한 30분이면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가면 한 4시간 걸릴걸? 4시간 정도? 그죠? 1시간 40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고속철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새로 놓는 거는 뭐 강릉 같은 데도 고속철도 놓고 다 고속철도 놓잖아요. 새로 놓는 철도를 일반 철도로 놓는 일은 없어요. 고속철로 놓는다고. 그래서 고속철도 위주로 우리나라 교통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도에서 고속도로에서 뭘로? 고속철도로 지금 이제 기관망이 옮겨가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뭘 놓친 거예요? 고속철을 놓친 거야. 통과는 하지 물론 경부선에서 통과는 하는데 경부선에 호남선에 분기를 놓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그거죠. 서울 대전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가 돼요? 공주죠, 공주. 여기는 천안. 그죠? 그래서 이제 경부선이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호남선을 만드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내가 여기 익산이지 익산. 어. 그래서 이제 일반 철도는 이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고속철도를 분기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이제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무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또. 뭐 얼마든지 아니 해저 10km짜리 저기 터널도 뚫는 세상에 뭐 다리 하나 놓는 게 뭐가 무서워? 터널 뚫는 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야 된다. 라는 안. 대전은 뭔 소리야 그래도 대전을 통과해야지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오송. 오송이죠 여기. 그래서 오송도 또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3파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한 10수년 전, 20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세 개 지역에서 유치를 위해서 막 굉장히 그 유치전을 치열하게 전개를 했어요. 저는 이게 맞는 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렇죠. 다 그게 맞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익산에서 저기 대전을 좀 연결해주는 요걸 추가로 하나 더 해서 요렇게 갔으면 여기 이제 청주 사람들은 서울 갈 일 있으면 여기 천안으로 가고 대전. 아래 올 일 있으면 대전으로 오고 이렇게 해줬으면 요 망을 잘 해줬으면 되지. 요 망을. 그죠? 예. 도시철도 망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국철은 일반 철도는 여기서 분기를 하고 고속철도는 여기서 분기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된 거죠. 사실은 그 지형적으로 보면 천안에서 분기를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봐요. 세종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얘기 이제 해드릴게요. 고속철도 위주로 빠르게 이제 재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기 도시였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경부선 통과 도시가 된 거죠. 분기는 더 이상 아니에요, 대전이. 그죠? 대전은 그냥 통과하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전에서 광주에 출장을 가야 돼. 고속철도를 타고 가야 돼. 그럼 그전에는 여기 서대전역이죠. 대전 시내 어디든지 서대전역 가서 한 번에 타고 가면 되는데 이제는 고속철을 타려면 어떻게 돼요? 대전역에 가서 오송역까지 올라가서 오송역에서 이제 내려가는 걸 갈아타야죠. 분기점을 잃어서 이제부터 대전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광주 사람들은 대전을 교통도시로 안 보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은 자꾸 여기 서대전역을 경유해달래. 서대전역을. 근데 광주 사람들은 반대죠. 야, 우리 서울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서대전으로 왜 돌아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속철이라는 본래 취지를 놓고 보면 천안으로 해서 빨리빨리 다니는 게 맞아요. 그게 맞죠. 근데 대전이라는 나름 중핵도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익산에서 대전 연결시켜줘가지고 이제 하루 몇 편이 이렇게 다니고 또는 광주에서 대전까지만 다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여튼 좀 서운하게 됐어요. 난 고향이 저쪽이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결정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뒷짐진 대전의 참패. 그때 저는 그쪽 청주 쪽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도 많이 가요. 일주일이면 뭐 한두 번은 가. 왜 이렇게 그 부고장이 많이 오는지 친구들이 거기 많이 사니까 결혼식도 많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목숨 걸고 했어요. 전 도내가 막 그 플래카드 현수막으로 물결을 일었어. 시골 면 조그만 동네 가도. 근데 대전은 내가 이렇게 와서 보면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난 그래도 대전 아니면 천안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오송이 내내 청주예요. 그렇죠. 그 여기 이제 제 말 틀리나 보세요. 청주역으로 바꿀 거야 이제 이름을.